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3월 1일부로 합격예법학원하고 계약을 맺고 이쪽에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순환 마지막 강의를 또 합격해서 제 강의를 듣게 됐는데요. 자, 한 11번의 시험, 11번이죠. 11번의 시험과 3번의 종합해설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을 전부 다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대로 답안지를 내가지고 채점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물론 채점 강사분이 어느 분인지 몰라도 저의 직접 채점만큼은 효율이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이 여기 계시더라도 기분 나빠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채점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중간에 아마 내일 시험지에 가보면 이건 직접 시험 채점 대상입니다라고 내일 아마 공지가 뜰 거예요. 그런 것들은 꼭 최대한 공부를 해서 시험지를 내시고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는 쟁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책을 펴놓고라도 답안을 작성해서 저의 채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채점 강사분의 채점 서너 번보다는 저의 직접 채점을 한 번 받는 게 아마 더 크게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 큰 시점에, 그 시적 관점에서 이 답안의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해 드리는 거니까요. 보통 채점 강사분들은 그 부분만 보셔요. 그 부분만 보고 거기에 쓰여 있으면 점수를 주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모순이면 모순이라고 써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특히 내일 시험, 토요일 시험입니다만 꼭 최선을 다해서 내시고 채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보통 A, B, C 이렇게 그냥 A, B, C, D까지는 줍니다. 근데 보통 D는 제가 점수를 잘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순환 1회 모의고사 문제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전부 중요한 거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설문을 읽고 시험 답안지까지 쓴 것이기 때문에 요약한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사례 자체는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사례는요, 결국 이런 거죠. 1차 때도 배웠었고, 1순환 때도 배웠었고,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 칠판에 수도 없이 적었기 때문에, 갑과 을은 절도를 공모하고, 자, 절도를 공모하고, 을이 담배가게 안에 들어가서, 자, 절취 대상을, 자, 절취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 소리에 놀라 갑이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갑은 도주를 하게 되고, 을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결국 주인집 아들에게 들켜가지고 절도에 성공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란 말이 나오죠. 그죠? 절도 기수가 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도 기수가 되지 못하고 절취물을 물색한 다음에 그 아들에게 들켜가지고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여 A를, 주인집 아들 A를 폭행하여 전치 3주 안면부를 폭행했단 말은 나중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는 거죠. 이게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 갑과 을의 재책을 논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례 자체는요, 교수님들도 채점을 할 때 사례 자체는 뭔가 하면 주어져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시시콜콜 전부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논점을 정리할 때는 결국 재책을 물었기 때문에 제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객관식 같으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핵심은요, 을의 재책, 각각 을의 공범이 있을 때는 어때요? 더 많이 한 사람이 재책을 결정한 다음에 일부분을 행한 사람이 더 많이 행한 사람 부분의 재책을 지능가로 항상 논하게 되는 거죠. 요 기본은 돼 있어야 되죠. 공범이 있을 때는 더 많이 행한 자, 똑같이 많이 행한 자는 범죄 현장에 더 가까운 자로부터 먼저 답을 골라내게 됩니다. 여기서는 절도를 공모했지만 을이 지방까지 들어갔고 또 더 많이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을부터 먼저 재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을은 어때요? 을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자, 이런 표현이 참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 답안을 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거 스스로 느끼시죠? 그래서 뭔가 절취 과정에서 절취란 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자는 나중에 중강도한 강도상해죄로 검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취한 자라는 것은 표현을 해줘야 돼요. 물론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절취 과정에서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강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자, 뼈다귀만 쓰시면 됩니다. 담배 가게 안에 들어가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때요? 담배 가게 안에 들어가 이건 형사소송법에서는 중요해요. 왜? 그건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소가 되지만 형법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범죄 요소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건 문제가 되고, 갑은 결국 절도를 하다가 공범자가 강도상해 범죄까지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답안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 중간에 도주한 이 갑에게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에 관한 논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수험생들은 여기서 뭘 더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은 갑의 죄책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학설 다툼이 있는 걸 잘 써줘야 되는 건 맞는데 고득점은 학설 다툼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공부한 사람들이 잘 써요. 그 부분을 논의를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기본적인 포섭을 놓쳐서 고득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석 합격자들이 60점밖에 못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논쟁점은 잘 써요. 학설도 소개를 잘 하고. 근데 뭔가 하면 기본적인 죄책을 설명하는데 학설 다툼이었지만 기본적인 포섭에서 1점씩 계속 누락돼서 60점에 도달하고 61, 2점에서 수석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2차 시험은요, 누가 잘 쓰는가의 시험이 아니라 누가 덜 못 쓰는가의 시험인 것입니다. 가장 덜 못 쓴 사람이 수석 합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덜 못 쓴 사람들이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못 쓴 사람이 떨어지는 거죠. 잘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덜 못하지만 않으면 돼요. 자, 먼저 강도상해죄.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형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취할 물건을 물색했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자, 합동절도에 실행의 착수 시기는 일반 절도 뒤에 있는 어때요? 합동 절도는 절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하기 때문에 을은 실제로 특수절도 미수인 채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미수가 A의 체포 면탈 목적이란 말은 서문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본론에 가서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특수절도 미수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으니까 중강도한 강도가 되고 강도가 상해를 가했으니까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건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강도상해죄 부분입니다. 자, 첫째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자, 한번 보세요. 절도 과정에서 을이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논점의 정리, 자, 이건 잘못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논점의 정리에서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줘야지 뭔가 하면 채점자들에게 인상을 좋게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 저도 공부할 때 그런 말들에 현혹됐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무리통을 많이 쓰다 보면은 나중에 되면 본문에 가서 어떻게 되죠? 계속 중복돼요. 여러분들 제 답안지를 보면은 중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교재 말고 다른 교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다른 교재들은 강사분이 쓴 교재도요. 똑같은 내용이 3번씩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로 중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려고 그러면 논점의 제시에서는 제책을 논하라고 했으니까 논할 제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만 들어가면 돼요. 절취 과정에서는 왜 들어갔어요? 나중에 중강도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절취 과정이 들어간 거죠. 이걸 빼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이 고민 끝에 이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갑이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이러면 나중에 중강도의 표지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절취 과정에서라고 한 거예요. 왜 과정이라 그랬죠? 절도 미수인 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 사례에서는 을이 실행에 착수했다라고 표현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물의 물색이 나중에 뭐예요? 절도 미수라는 걸 나중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자,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다음, 갑에게는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논점의 정리는요, 간결해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채점자들은 논점을 다 알고 있구나가 돼요. 체포 면탈 목적 들어가는 것보다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알겠어요? 됐죠? 나중에는 중강도를 검토할 때 체포 면탈 목적은 인용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다음 2번에 보시면은 자, 이제 논점이 정리가 됐으니까 하나씩 논해가는 거예요. 논점의 정리를 갖다가 분설하면 그게 뭐가 되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목차의 제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을이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할 때 뭘 슬쩍 뺐어요? 앞에 이미 절취 과정이란 말은 앞에 처음에 한번 써줬기 때문에